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펀클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1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84일 만에 제로에서 오픈AI에 인수되기까지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미친 이야기라서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펀클로 튜토리얼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작업 중입니다. 클로드 코드 50가지 팁 영상과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제대로 다루고 싶어서 정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혹시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터 스타인버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기업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뛰어난 개발자이기도 하고 TSPDF 키트 작업으로 이미 1억 달러 엑싯을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데요. 네, 이 프로젝트를 10년에서 13년 정도 부트스트랩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약간의 투자금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부트스트랩으로 운영했고 10억대의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항상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규모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피터에 대해 이것만 알고 계시다면 그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건 아닙니다. 거글리나 렉스 프리드먼, 심지어 피터 양과 함께한 팟캐스트를 많이 봤는데요. 그는 정말 독특하고 약간 미친 듯이 재미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의 블로그 글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그래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펀클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글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을 클로드 중독자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마치 클로드 코드가 마약인 것처럼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슬롯머신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지노에 가는 것과 같은 경제학이에요. 이건 제 작은 슬롯머신이죠. 중독성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했는데 특히 예전에는요. 오퍼스 4.5가 나오기 전에는 가끔 룰렛을 돌리듯이 다른 프롬프트를 시도하거나 새 세션을 시작해서 다른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야 했거든요. 클로드 코드에 이런 측면이 확실히 있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모델인 4.6 모델은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코드를 더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니트 버전들은 확실히 좀 성급한 편이에요. 재미있는 건 그가 클로드 코드 익명 모임이라는 미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블로그 글을 많이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동굴에서 코딩하면서 미쳐가는 고블린 같은 독특한 캐릭터로 묘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대규모 엑싯을 한 회사의 수요가 이럴 거라고는요. 그의 글에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하루 16시간씩 미친 듯이 일했다는 거예요. 에이전트 코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클로드 코드 인스턴스를 4개에서 10개까지 동시에 돌렸습니다. 지금은 코덱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요. 네, 그는 정말 한 개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서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요. 저는 가끔 이 밈을 올려요. 나는 내 시대의 기술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에이전트가 더 빨랐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요. 좀 미친 것 같죠? 저도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확실히 다른 차원입니다. 맥스 플랜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좀 미친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서는 무제한 토큰이 있긴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가 설명하는 것처럼 일하긴 하는데 집에서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의 이미지가 좀 잡히셨기를 바라며 바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파스프로케이로 1억 달러 엑싯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 같은 거죠. 여러분은 1억 달러가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코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만들고 AI를 사용하는 건 좋아하니까 AI는 분명 쓰겠지만 코딩이 주된 수입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아마 계속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캠핑도 더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1억 달러로 뭘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는 1억 달러 엑싯 후에 회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서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극심한 번아웃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타버렸어요. 대부분의 주말에도 일하고 있었죠. 관리 업무를 모두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코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소스도, 컨퍼런스 발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행만 다녔습니다. 마드리드, 런던 같은 곳을 다녔죠. 하지만 그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고 했는데 회사에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번아웃이 온 이유가 단순히 뭔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자기 프로젝트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가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할 때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머릿속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할 때요. 억지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할 때 진짜 번아웃이 옵니다. 약 1년 전에 AI 관련 작업과 미친 듯한 마감 기한 때문에 정말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피터도 PSPD F키트 회사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다시 열정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한 글도 썼는데요. 그의 열정이 꾸준한 기트허브 스타라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더니 AI가 대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도 등장해 있었고요. 이게 오퍼스 4.5가 나오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바이브 코딩을 섞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오퍼스 4.5 이전에는 그런 작업이 바이브 코딩에 더 가까웠다고 느낍니다. 도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AI 코딩이 등장한 이후로 저는 매년 휴가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항상 풀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커서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포모도로 앱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 경험이 정말 좌절스러웠던 게 기억납니다. 당시 커서에는 파일을 엑스코드에 제대로 추가하지 못하는 이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파일을 생성은 하는데 여전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접 넣어야 했어요. MCP들도 좀 이상했고요. 그냥 좋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앱은 출시했지만 그 후에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오퍼스 4.5가 나올 때까지요. 11월쯤까지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직접 손으로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수동 코딩을 멈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터가 그때부터 이미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동안 기본적으로 43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미친 숫자예요. 앱, 랜덤 앱, 복 같은 것들이 많았고요. 도구, 프로토타입 등이었습니다. 바이브 코딩과 AI 코딩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웠던 건 크레이 도구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오펀클로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크레이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AI가 뭔가를 못하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스킬들을 만들어서 병목 지점을 해소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기초인데 그가 스스로 이걸 발견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거운 MCP보다 이 방식이 더 낫거든요. 클라이 도구가 더 결정론적이고 자연스럽게 클라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론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클라이가 많은 인터페이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API나 MCP를 클라이로 전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클레이를 사용해서 회사의 프로젝트와 직접 작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 좋은 클라이 통합이 없다면 미래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네, 11월에 그는 44번째 프로젝트를 출시했는데 바로 클로드 바트이었습니다. 클로드와 매우 비슷한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로 시작했습니다.
워트세프 전용이나 릴레이 전용이었던 이전 프로젝트들을 좀 더 범용적인 것으로 리브랜딩한 것 같습니다. 멋진 점은 그가 여전히 재미있게 독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스터 같은 것들과 함께 클로드바티라고 이름 지은 건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랍스터라는 점이 정말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이 클로드바트는 아직 초기 단계였는데 이메일 발송, 크론 잡으로 스케줄링, 캘린더 확인 등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처음 2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제 유튜브 채널도 7년 동안 조용히 작업해왔는데 작년부터야 사람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마 영상 만드는 실력이 좋아진 거겠죠. 제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 진짜 별로예요. 2026년 1월 초에 클로드바트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트허브 스타가 약 9,000개까지 올라갔는데 새 오픈소스 프로젝트 치고는 이미 정말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1월 말쯤 48시간 만에 9,000개에서 10만 6,000개로 폭증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트허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약 24만 4,000개 정도의 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미친 것 같고 약간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에는 항상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눅스가 22만 개 정도의 스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눅스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 리눅스 머신이 있는데 리눅스잖아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오펀클로도 좋아하지만 리눅스가 더 많은 스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한다면 지금 바로 스타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 멈추고 리눅스에 기트허브 스타를 주고 친구 10명한테도 하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리눅스가 AI 코딩 프로젝트보다 스타가 적다는 게 좀 불편해요. AI 코딩을 깎아내리려는 건 아닌데 리눅스가 더 많은 스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싫어요. 주말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든요. 피터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걸쳐서 작업해왔고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한 팟캐스트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 즈음 9,000 스타 정도 됐을 때 폭풍이 올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제 주요 관심사였는데 폭풍이 오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MVP는 아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된 상태로요.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10만 스타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리눅스는 하나이고 리액트는 10만 스타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텐서플로는 3년이 걸렸어요. 이걸 좀 생각해보세요. 오펀클로도 멋지고 다 좋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럴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클로드바트 클로드와 너무 비슷해서 엔스로픽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냥 편지였던 것 같아요. 소송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피터는 매우 우호적인 편지였다고 했어요. 폭발적으로 커졌을 때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매우 친절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지만 48시간 내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건 좀 미친 거잖아요. SNS를 운영해보신 분들은 모든 곳에서 같은 핸들을 얻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실 거예요. 제 이름이 존 김이라서요. 좋은 핸들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지금은 존 김 라이프인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곳에서 같지도 않아요. 어떤 곳에서는 리얼 존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자니 K 비지즈이고 저는 이런 거에 좀 약한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특히 소셜미디어 존재감이 있다면요. 피터가 몰트버트로 바꿨을 때 그가 말하기를 변경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에이전틱 플로우를 다 준비해뒀는데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몰트버트로 바꾸자 크립토 형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나타나서 클로드버트 핸들을 전부 가져갔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크립토 형님들이었죠. 크립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망치려고 하잖아요. 솔라나의 가짜 클로 토큰을 만들고는 피터가 이걸로 오펀클로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매일 이 프로젝트에 돈을 잃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가짜 클로 토큰을 만들어서 시가총액 1600만 달러까지 올렸다가 당연히 폭락했습니다. 러그풀이죠. 미친 건 그들이 그의 디스코어스에 침투해서 스팸을 보내고 해킹을 시도하고 프롬프트 인젝션까지 시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솔직히 매우 슬픕니다. 크립토 형님들이 항상 모든 걸 망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기트 오브 스타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좀 수상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높은 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당연히 피터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건 전형적인 크립토 형님들의 수법이에요. 뭔가를 펌핑하고 바이럴시키고 에포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스캠을 치는 거죠. 코인 가치를 올린 다음 덤프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플레이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트 오브 스타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좀 의문이 생기지만 이 뉴스 사이클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이 뉴스 사이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봐서 오펀클로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나쁜 홍보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서 그가 말하기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을 한 거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고요. 온라인 생활이 비참해졌다고요? 도와준다면서 모든 방법으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름을 가로채고 계정을 가로채고 정말 최악이에요. 크립토 형님들 때문에 좋은 걸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몰트버트 시절에도 그는 비밀리에 또 다른 리브랜딩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재미있는 건 그 짧은 기간에 모트복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에이전트들끼리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에이전트한테 랜덤으로 바이럴 될 만한 바보 같은 말을 시키는 거였죠. 네, 그는 오펀클로로 리브랜딩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샘 올트먼에게 전화해서 이름을 확인받았습니다. 오펀 AI, 오펀클로이니까요. 바꾼 다음에 또 중단 요청서를 받으면 웃길 뻔했는데 어쨌든 샘은 매우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리브랜딩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원한 이름인 오펀클로를 찾은 거죠. 사실 클로드바트보다 오펀클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더 좋게 들려요. 클로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클로드바트에서 몰트버트, 그리고 오펀클로까지 72시간 만에요. 정말 미친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시기에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일들의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빨리 올리면 조회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첫째로 저는 바쁘거든요.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뉴스 사이클에 맞춰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뛰어들면 항상 뭔가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내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좀 더 기다리려고 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출시 84일 만에 20만 스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게 미친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기존 에이전틱 시스템에 새로운 조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샘 올트먼이 피터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구애를 받았죠. 오펀클로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이 모르겠어요. 저라면 좋네 했을 것 같아요. 이 딜의 큰 조건 중 하나는 오펀클로가 오픈소스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샘은 신경 안 쓸 것 같지 않나요? 오펀AI는 그냥 피터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고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는 매우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스타일과 인터뷰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의 사고방식과 조직과 엔지니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샘 올트먼이 이렇게 썼습니다.
피터 스파인버거가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를 이끌기 위해 오픈AI에 합류합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일을 하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우리 제품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펀클로는 오픈AI가 계속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재단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미래는 극도로 멀티 에이전트가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삼은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거 몇 년 전 지브리 때 만든 거 아니에요? 항상 좀 흥미로웠는데 미야자키가 AI 아트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AI 세계에서 최초의 10억 달러짜리 1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기에 미친 시대입니다. 정말 미쳤어요. 어쩌면 저도 언젠가 1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을지도요. 아마 안 되겠지만요. 저는 아마 계속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미친 시대입니다. 오펀클로에 대한 이번 영상을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AI 세계의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보리스의 개인 설정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의 스레드 포스트를 전부 훑어보면서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AI 코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다른 재생 목록도 확인해보세요.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